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4월 13일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 이유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 휴가를 쓰면서 특히 바빠졌었고, 그리고 육아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장례식 같은 이런 일도 겹치면서 약간 소홀하게 올렸던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새벽 1시, 2시 이런 시간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솔직하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피로감이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꾸준히 영상 올리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역시 제가 매주 하는 거 있죠. 매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을 체크하고 합을 했을 때 많이 매수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의 합 금액 그리고 시가총액도 적어뒀고,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많이 매수했는지 요 지금 수치도 요 가장 오른쪽에 기입해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시가총액 대비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빠르게 본다면, 일단 인버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은 인버스를 살짝 매도, 하지만 기관은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최근 변동성 급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한 지금 종목 ETF가 약간 고버스라는 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제가 이 마지막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산과 조선 관련주들이 시장은 많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방산조선의 강세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나 대박으로 신고가의 흐름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조선에서도 역시나 현대중공업이 대장주의 역할 제대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산과 조선이 잘 버텨주고 있고, 조선은 뭐 하나오션 그리고 쭉 보면 HD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엔진, 현대마린솔루션, 꽤나 많은 조선 관련주들이 여전히 많이 잘 버텨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산도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대체로 하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비전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대표 바이오 관련주들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엔, 펩트론, 이런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에 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강세로서 상한가까지 가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대웅제약, 한미약품, 이런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 강했다는 것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력 관련주, 뭐 산일전기 이런 소형주, 그리고 한국전력도 최근에 매수세,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한국전력도 지금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트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 한번 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시나 고버스입니다. 고버스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고버스는 역시나 반대로 정말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간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 갭 하락한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또 나스닥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버스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고, 나머지 개인 종목들은 또 상승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장의 흐름, 하락의 흐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78만원대 거의 다시 한번 80만원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듯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수급의 흐름은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 수급 계속해서 좋게 들어오면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방산주의 대장주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고점 찍고 쭉 빠지는 듯 했으나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포인트 수급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 좋아지니까 빠르게 반등, 좋은 거래량과 지금 수급 그리고 장대 양보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거의 신고가의 영역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요거 하락하는 과정에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급락했지만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바이오 관련 대장주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요런 알테오젠, 그리고 한국전력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 하락했지만 횡보 구간에서도 수급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또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의 흐름, 다시 한번 요 전고점 가격대가 대략 25,000원 정도가 됩니다. 25,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추가적인 돌파 나올 수 있는지 힘의 응축이 되는 차트가 삼각수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오션도 역시나 조선 관련 최근에 급락하는 듯 했으나 빠르게 다시 반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마지막 거래일 6% 좋은 상승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비전 마찬가지 하나그룹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죠. 급락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상한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완벽하게 신고가의 영역에서 지금 거래량과 수급이 좋게 들어왔다는 이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급등할 때 좋은 거래량과 수급, 횡보의 구간 그리고 기간 조정의 구간에서도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점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수급은 좋게 들어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 최근에 하락하는 듯 했으나 어느덧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10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엔솔, 정말 최악의 구간에서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최바닥권 라인대에서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마지막 거래일은 마이너스 4% 큰 하락폭을 보였지만 정말 이제는 30만원대 초반이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요 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동일하게 많이 하락했지만 약간의 반등 흐름이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는 정말 오랜 기간 하락했었는데 그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상승했을 때 요 15만 5천원대 돌파가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유한양행 마찬가지 바이오 관련 대장주의 역할을 정말 많이 해줬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꺾인 상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의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매물대 소화 돌파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펩트론 정말 대단하죠. 이 힘든 시장에서 이평선 모여있던 구간 돌파 나왔을 때 요 10만원 넘었을 때가 정말 강한 상승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어느덧 그대로 올라가면서 5일선 따라서 상승, 마지막 거래일은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면서 16만원대까지 완벽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한 상승의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도 역시나 하나그룹주 조정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 방산주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 부분, SK텔레콤 마찬가지죠.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한 주식에 대한 요런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권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죠. 바닥권 찍은 상태에서 조선 관련주들의 강세가 보이는 부분 역시나 앞 구간에서 수급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수급을 이어가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요거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은 것인가 라고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급락 이후에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서 최근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오랜만에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KTNG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안정적인 종목이죠.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횡보로서 버티고 다시 한번 이평선 모임 구간에서 점점 올라가려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졌던 추세 라인 때 이 추세 라인 또 이제는 슬금슬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 조선 관련주 최근에 급락이 강했지만 반등도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요거는 인버스 관련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7%대의 상승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주면서 요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었었는데 과거에 매물대가 있던 구간 24만원대 요 부분을 표시해 뒀었는데 요 부분에서 정확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대장주의 역할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 40만원대까지 반등해줄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과대 낙폭 과매도 구간을 만든 상태에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 눈에 띄게 보이네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마찬가지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저항이 박스권 저항 라인대를 명확하게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정말 좋은 상승이 마지막 거래일에 나왔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 거의 65,000원 그리고 86,000원대 이런 구간들까지 열린 구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승 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최근 횡보 구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최근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역시나 조선 관련주 최근 횡보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박스권의 상당 가격 3만원대였는데 마지막 거래일 살짝 돌파 성공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10%까지 급등해주는 좋은 차트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2차전지 정말 최근에 급락이 강했었는데 슬금슬금 반등의 흐름과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중요 저항 가격대 11만원대가 보이네요. 11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 마린 솔루션이죠. 마린 솔루션도 최근에 조정이 강하고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대에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수급이 최근 또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는 뭐 IT라기보다는 정치 관련주라고 봐야겠죠. 최근 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랩이 그에 따라서 생각보다 큰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최근 마지막 거래일에는 살짝 급락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수급은 들어왔다는 이런 특이한 점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에 대한 이런 변동성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도 최근 조정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증시 올라가니까 빠르게 반등하면서 수급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면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런 주가 하락할 때 항상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락할 때 매수, 곧 반등의 시기가 온다. 이런 공식이 크게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 이런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구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횡보
지금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만든 상태, 여전히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88,000원대 중요 저항 라인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항 두 번 때리고 이제 돌파 나왔을 때는 열린 공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웅제약 마찬가지 바이오 관련주 최근 급락했지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바이오 관련주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LGU 플러스, SK텔레콤과 마찬가지죠. 약간 안전한 이런 주식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시 반등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체크할 수 있고, 한미약품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 이런 내용, 펩트로는 상한가를 갔는데 한미약품은 아직은 힘든 구간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과거에 최바닥권 라인 때 20만원대 초반까지 빠진 상태에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강세가 계속된다면 한미약품도 이제는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지금 적자가 난 부분이 있는데 흑자에서 적자 전환, 이 부분은 분명 안 좋은 모습 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정말 바닥권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의미 있게 외국인 기관 수급을 이렇게 제가 조사하는 의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